여기서 T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뜻이에요. 변환을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입력 신호를 변환해서 가공해서 프로세싱해서 처리해서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출력 신호가 얻어진다. 그럼 시스템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죠.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 이런 의미를 표현한 것이고, 우린 특별히 이산 신호이니까 여기에 N을 말하는 걸 테고 여기에 YN을 말하는 걸 테고, 그리고 이거 대신에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HN 이렇게 쓸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HN이라는 것은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해서 입력에 임펄스를 주었을 때 출력을 알면 그걸 이용해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걸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만 알면 어떠한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결국은 저 시스템을 대변하는 첫 번째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표현한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 연속 시스템하고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산 신호, 이산 시스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일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리로 원리 계산하는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복리로 원리 계산을 한다는 것은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연속적으로 하기보단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복리로 계산하는 것이 저런 의미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입력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이제 원금이 되겠어요. 원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원리금이며, 그러면 yn-1은 뭐냐? 그러면 지난달의 원리금. 그러니까 n-1이라는 건 한 달 전 그런 뜻이에요. 시간 전 그런 뜻이니까 이건 한 달 전 원리금 이런 뜻이겠죠. 한 달 전 원리금. 이번 달의 원리금 YN이라는 것은 지난달의 원리금에다가 원금도 줄 뿐만 아니라 이자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 붙는 것이 1,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그리고 1% 이러면 0.01에 해당되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자. 원금과 이자의 yn-1 이것이에요. 거기다가 여기다 x of n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달에도 입금을 시킬 수 있잖아요. 저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입금이 되는, 입력이 되는 신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는 신호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번 달 현재라고 한다면 이것도 현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건너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원리금 계산을 하면 요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 식에 나와 있듯이 yn-1 플러스 r에 yn-1 equal x of n 이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원리금이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걸 보통 우리는 표현할 때 요거 자체를 이제 계수 a로 표시해서 yn-a yn-1 equal an 이렇게 나타낸다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차변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변 방정식 또는 차등 방정식, 이제 차이를 내는 거기 때문에 차등 방정식. 그런데 차변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미분 방정식의 분자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 연속 시스템에서는 미분 방정식이었으니까 이제 이산 시스템에서는 차변 방정식, 아니다, 차변이 아니겠구나. 차분, 미분이니까 차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차분 방정식. 그런데 뭐 이제 보통은 그 차등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해보자면 연속 이제 방정식에서는 y 프라임 t 플러스 a y t는 x 오브 t 이렇게 썼던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랬고, 미분 방정식이라 그랬고, 연속 방정식에서는 지금의 같은 경우는 y n 플러스 이거 이제 거꾸로 쓰는 게 오히려 낫겠네. 이렇게 yn 플러스 a 요거 자체를 이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a라고 한다면 a에 yn 마이너스 1은 xn 이렇게 쓴 것을 갖다가 차분 방정식 이렇게 부른 것이고, 이것을 영어로 할 때는 이게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부르고, 이쪽은 difference equation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비슷하고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differential, difference equation. 그래서 difference equation으로 표현되는 그런 discrete time 시스템이겠다. 그럼 그것에 이제 그 impulse response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impulse response는 여기는 그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오늘 이제 조금 배워볼 테고, 그럴 뿐만 아니라 1년 평균 계산, 그러면 저렇게 이제 표현한다고요. 이건 이제 원리금 계산, 복리 원리 계산, 복리라는 말을 특별히 그렇게 썼어요. 복리 원리 계산. 왜냐하면 한 달마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달리로 할 때는 1년마다 해요. 1년마다 하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복리 원리 계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1년 평균 계산, 그러면 1년 평균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들어오는 것을 계산한다. 그런 뜻으로서 YN이라는 것이 summation x n-k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x의 n-k인데 요 앞에가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1. 그러니까 저기는 앞에 썼습니다만 이건 여기다 쓰자고요. 그러니까 요거의 계수가 12분의 1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K가 0에서부터 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0이라는 건 뭐겠어요? 0이라는 것은 x n-0이니까 이번 달의 입력. 그런 얘기죠? 이번 달에 어떤 측량값, 입금, 뭐 예금이라고 그러면 이번 달에 입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 달에 온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요, n-1이니까 지난달, K가 2일 때는 n-2니까 지지난달 해서 언제까지요? 11달 전까지 하면, 이번 달까지 하면 지난 12달의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 계수가 있는데 요쪽에 계수가 있는 셈이에요. 요쪽에 계수. 그것도 요쪽에 계수가 지금은 현재 값만 있는데 이쪽에 과거 값들만 있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나타내기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과거의 출력값, 이쪽은 출력이니까 과거의 출력값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제어라고 그래요. 자동 제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제어 시스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 하면 바로 전에 출력값을 되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오차를 줄여가고 하는 그런 방법인데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겠다. 그래서 이쪽에 계수를 쓸 때는 A 이렇게 쓰고 이쪽에 계수를 쓸 때는 B 이렇게 쓰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를 눈치챘을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yn 플러스 여기도 뭐 씁시다. A 제로. 왜냐면 제로라는 건 이제 결국은
딜레이가 n-0다 그런 뜻이니까 a0에 yn, a1에 y n-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로 요거에 a 그리고 플러스 a2에 y n-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모이고 보통은 이걸 이제 a 일단 뭐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m까지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y n-m 이렇게 되면 되겠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쪽으로 왔을 때는 b를 쓴단 말이에요. b0 xn 플러스 b1에 xn-1 이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bl에 xn-l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은 좌변에 있는 출력값만을 다시 오토매틱 컨트롤해서 자동 제어처럼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좌측에는 그런 변화를 안 주고 여기만 변화를 주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은 이 경우에 A0는 1을 사용하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니까. 지금 출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출력 YN이 얼마냐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1이 아니다 그러면 A0로 양변을 다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0이 아닐 때는 그럼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벌써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기보다는 표현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이제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에 x, y 이렇게 표현하면서 y는 tx다 이렇게 표현한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그 t를 갖다가 우리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표현하면서 임펄스 리스폰스일 경우에 YN은 아직은 뭐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규명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입력값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의 컨볼루션으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하면 된다. 배워갈 거고 아직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말하는 중에 나왔어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거. 차분방 정식으로 표현돼. 이게 다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표현되면 다 나머지는 다 거기에 이제 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디퍼런스 이퀘이션 또는 임펄스 리스폰스로 아니면 저렇게 이제 그 블랙박스 형태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조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제 그렇다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유형으로서 우선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리니어냐 난 리니어냐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먼저 배워야 될 건 리니어죠. 난 리니어는 나중에 한참 후에 배워야 될 것이고,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연속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시스템하고 뭐 같은 개념으로서 리니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그러냐 하면 1이라는 입력을 줬을 때 5라는 출력이 나왔다면 2라는 입력을 줬을 때 10이 나온다 그거죠.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을 때 커피 한 잔이 나온다 그러면 500원을 넣었으면 100원짜리 5개를 넣으면 5잔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보통 리니어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적어도 입력에 대해서 2개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왜요? 입력을 하나만 가지고는 리니어를 전체를 설명 못하니까 2개를 설명하면 벌써 3개, 4개 다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시스템이 뭐냐면 X1이라는,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X1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있고 X2N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있는데 그 X1이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이 Y1이고 X2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이 Y2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X1이라는 입력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X2라는 입력에다가 베타를 곱한 선형 조합한 것을 입력으로 했을 때는 각각의
x1이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과 x2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에 알파배를 하고 베타배를 해서 선형으로 한 거하고 같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뜻은 명확하죠. 그러나 저 식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인데 저거를 두리뭉실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저걸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데 입력으로 x1n을 주면 출력으로 y1n이 나오고 또 다른 경우에 x2n이라는 입력을 따로 줘보니까 출력이 y2n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짜리에 대해서는 커피 한 잔이 나오고 500원짜리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 x1n에다가 알파배를 하고 x2n에다가 베타배를 하면, 즉 100원짜리를 2개를 사용하고 500원짜리를 3개 사용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똑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요 각각의 반응한 것의 알파배로 출력은 나올 테고, 그래서 알파의 y1n과 베타의 y2n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걸 가리켜서 리니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선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선형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항상 개별적인 입력 2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입력 2개에다가 그것의 중첩이니까 알파배, 베타배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으로만 이해하면 선형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 같은 데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A번과 같이 저런 그 차분 방정식 또는 차등 방정식이라면 당연히 리니어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A 두 번째 식 같이yn이 x제곱 n 이러면 이건 리니어일 수가 없죠. 그렇죠? 제곱이 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식처럼 저래도 리니어예요. 그래서 이 리니어라는 개념을 뭘로 이제 표현할 것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쨌든 시스템이니까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내는데, 그럼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그 계수들이 있잖아요. 코에피션이라고 말하는 그 계수들이 리니어 컨스턴트이면 그럼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LCCD이면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LCCD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LCC 그리고 DE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벌써 나왔죠. 디퍼런스 이퀘이션 이런 뜻이고, 여기 LCC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 이런 뜻이에요. 즉 지금 나와 있듯이 세 번째 것으로 예를 들자면yn에다가 플러스 0.2 yn-1 이퀄 여기 1 xn 이렇단 말이에요. 1. 이것도 1이고요. 그럼 이제 코에피션이란 건 뭐냐면 이게 코에피션이에요. 이게 코에피션이에요. 근데 이 코에피션이 어떤 코에피션이라고요? 컨스턴트예요. 컨스턴트. 그것도 리니어 컨스턴트예요. 리니어 컨스턴트 이게 한 단어인 셈이에요. 리니어 컨스턴트인 코에피션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은 반드시 리니어 시스템이다라는 걸 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디퍼런스 이퀘이션 앞에다가 LCC를 더 붙여서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면 염려할 것 없이 리니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2번이 아닐 테고 여기다가 코에피션이 컨스턴트가 아니라 변수라든지 이러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리니어 시스템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리니어 시스템인지 아닌지. 두 번째,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 이게 책에서는 자꾸 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답시고 TIV 이렇게 쓰는데,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은 옛날부터 TI 이렇게 약자를 써요. TI. 그래서 TI 그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N0니까 저게 뭐예요? N0가 마이너스 N0니까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N0만큼 과거에도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짜리를 그 커피 머신에다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커피 한 잔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싸든지 뭐 이랬겠죠. 그럼 그게 이제 타임 인베리언이 아니라 그런 데 타임 베리언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인베리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100원짜리를 넣는데 커피 한 잔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한참 시간 전, 우리가 생각하는 한참 시간 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후에도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두 번째 개념으로서 타임 인베리언, 여기 리니어에다가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이라는 뜻으로 x의 n-n0 이 얘기는 현재에서 디퍼런스가 있다고 그래도 움직여도 앞뒤로 움직여도 n0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런 얘기예요. n0만큼 과거 이러면 n-n0요. n 플러스 n0다 이러면 플러스 미래만큼인데, 이것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y 역시 n-n0다 이런 얘기죠. 그 출력을 n0만큼 시간만 옮겨놨을 뿐이지 똑같은 커피가 나온다. 그런 의미로서 이걸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이제 중심되는 내용이 공부하는 중심 내용. 그래서 LTI 시스템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면서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 이게 우리의 주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초니까 이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LTI 시스템 이렇게 부를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리니어 하면서도 선형이면서도 시불변한 타임 인베리언 시스템을 우리는 다룰 것이다. 예요. 자, 예제로 나온 대로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온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타임 인베리언이에요. 타임 인베리언이고 뭐 시간이 바꿔줘봐야 똑같이 바뀌어요. 입력에 대해서 바꾸면 시간이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나 B번 같은 경우는 타임 베리언이겠죠. 왜요? 그 앞에 xn에 앞에 n이 또 붙었기 때문에 그 n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베리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C번도 타임 베리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수가 아니라 0.8에 n생 1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들이 다루는 저런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LCCD라면 그게 바로 이제는 타임 인베리언까지 거기다 포함시켜서 리니어 하면서 타임 인베리언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그 내용이 코잘 시스템입니다. 코잘 시스템. 코잘이란 말은 코즈가 있는 이미 그 연속 시스템에서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연속 시스템에서나 똑같이 코잘이라는 것은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는 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입력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난 코잘이면서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입력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뭐 로봇도 그렇고 알파고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라고 해봐야 이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자꾸만 이제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고 뭔가를 예측하고 이러는데 예측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대로만 해요. 들어온 대로만. 야 50점 맞아왔냐? 그러면 너 5대 맞아. 10점에 한 대씩. 60점 4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90점 맞으면 한 대 때릴 줄 알았더니만 부모님은 안 그러더란 말이에요. 90점 맞으면
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100점을 못 받냐? 그리고 10대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코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인간은 인격적으로 뭔가 기대하는 바도 있고 예상하는 바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코잘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1번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어떤 표현이냐 하면 for all 이런 뜻이에요. for all. A자 거꾸로 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for all. 그러니까 모든 n이 n0보다 적은 그 구간에서 입력이 제로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n0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n0가 그 n0가 n보다 적은 시간에는 0이다 그런 얘기는 그 이전에는 0이 이제 입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입력이 없을 때 입력이 없다면 모든 n이 m0보다 적은 구간에는 역시 출력도 없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있어야만 출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력이 없는데도 출력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러니까 그것인데 그게 또 이제 어떤 면으로 또 그 중요하게 얘기가 되냐 하면 여기다가 이제 코절인지 아닌지를 이제 살피는 건데 코절이라는 개념에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가 0 어떨 때냐 하면 0일 때 n이 0보다 작을 때는 임펄스 리스폰스가 0이다. 이게 이제 코잘 시스템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사실 뭐 표현은 저거지만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입력이 들어가야만 출력은 나온다. 입력이 없는데도 출력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순간 n0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n0로 내가 발을 쾅 굴렀어요. 그럼 쾅을 굴르면서 내가 어떤 힘을 가했다고 이게 입력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마루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났죠. 그 소리는 언제부터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미리 겁먹고 쾅 이렇게 소리 낸 게 아니라 내가 부딪히는 순간부터 소리가 나서 조금 딜레이 돼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쾅 하는 순간 이전에는 출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출력을 못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게 코절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측한다면 인간처럼 예측한다면 미리 겁먹잖아요. 때리려고 그러면 미리 움츠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코절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1번은 그런 얘기고 그럼 이건 또 뭐냐? 임펄스 리스폰스가 n이 0보다 적을 때라는 건 뭐냐?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스템에서 변형이 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출력으로 나온다. 이게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시스템에 입력으로 뭘 주냐면 입력으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입력으로 가졌을 때 이런 의미예요. 입력으로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졌을 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어디서 온 거예요? 거기서? 입력으로 임펄스 리스폰스가 들어왔을 때 그때의 출력을 가리켜서 임펄스 리스폰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론 이거 정확한 이름은 유니펄스 리스폰스라고 그랬어요. 이산 시스템에서는 유니펄스도 임펄스는 아닌데 그냥 그 동일하게 그냥 임펄스라고 불러요.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임펄스라고 불러요. 임펄스 리스폰스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세요. 임펄스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나온 출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이 쉽잖아요. 임펄스를 입력으로 줬을 때 나온 리스폰스 그런 게 임펄스 리스폰스. 그러니까 입력으로 이게 입력이잖아요. 이게 임펄스고
이게 리스폰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펄스로 입력을 주었을 때 나온 출력을 가리켜서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른다. 이거면 되겠어요? 이런 의미. 입력으로 임펄스를 주었을 때 그 시스템에서 나온 출력을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부른다. 명확하게 이해하자고. 이제는 뭐 이 정도면 이해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펄스가 입력으로 줬을 때 나온 출력,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n equal 0일 때만 1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입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나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출력은 n equal 0일 때도 출력이 있을 수 있고요. 1일 때도 출력이 있을 수 있고 2일 때도 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 3일 때도 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출력이 없는 거죠. 아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이거 이전에 출력은 없듯이 이게 임펄스라고 그래도 임펄스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만 출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플로팅을 좀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펄스라는 것을 먼저 플로팅을 해보면 임펄스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임펄스 그러면 델타 n이라는 임펄스라는 것은 1, 0, 0, 0, 0, 0, 0 이런 겁니다. 이게 임펄스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출력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명확하게 만약에 이게 코절이라고 한다면 출력은 언제부터 나온다고요?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했을 때 출력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여기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여기는 안 나온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미리 예측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쪽엔 당연히 0, 0, 0 이렇게 있다가 이때 뭐 1이 나오든지 100%가 나오든지 어떨 때는 50%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30% 나올 수도 있잖아요. 50%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럼 50%. 그럼 50%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엔벨롭을 보면 엔벨롭이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그걸 뭘로 표현한 거라고요?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요. n이 0보다 적을 때는 값이 없다. 임펄스 리스폰스의 값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시퀀스의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HN이라는 것은 이거 보통 이제 중괄을 해야 맞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요놈이라는 것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H0, H1, H2 이렇게만 표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H-1이 있다 없다? 없다. 에? 화살표 안 썼으니까 여기가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HN이라는 것이 0.5, 0.4, 0.3, 0.2, 0.1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화살표 없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n equal 0일 때죠. 그죠? n equal 0일 때 0.5이라는 얘기 이쪽으로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그게 바로 코자리라는 개념이라. 왜요? 이렇게 표시하면 당연히 뭘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입력으로 임펄스가 들어갔다. 바로 이게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다. 그런 의미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를 봅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LCCD로 나타나는 것들의 표현 속에서 A번 코자리고요. B번은 난 코자리예요. 왜요? XN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N 플러스 1이니까 언제 입력해? 내일 입력이잖아요. 내일 입력. 오늘 출력을 해야 되는데 내일 입력에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답답하죠.
시스템은 모일 때만 그 코자리라는 얘기라고요? 지금까지의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때 그것을 코자리라고 그런다니까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입력. 그러니까 수식을 보면 알죠? 저거는 n 플러스 1이라면 저게 내일, 미래의 입력인데 미래의 입력에서 현재 출력이 결정된다? 그럼 난 코자리다.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C번과 같이 0.2의 K승 x n-k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또 무한대까지라고 하면 뭐가 문제? 사실은 n-5 이건 괜찮죠? n-100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저기 k가 0에서부터 무한대 쪽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쪽이 되면 뭐예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갖고 현재의 출력이 결정된다. 그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썸을 보라고요. 썸을. D번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저거는 n-k인데 이건 k예요. 그건 명확히 기억하세요. 그럼 k에다가 n을 넣으면 뭐예요? 현재 입력이죠? 괜찮죠? 맨 위에부터. n-1을 넣으면 과거 입력이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럼 밑으로는 다 뭐예요? 과거 입력이잖아요. 과거 입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코자리죠. 그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요. n-k예요. 저기처럼 n-k인데 이거는 코자리래요. 왜 코자리래요? 아까 저 우쪽에는 코자리라고 그랬잖아요. 0 그러면 현재예요. 1이면 어제예요. 무한대 그러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그렇다 그러자 그것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다음에 F도 당연히 난코자리겠죠. 시간이 역전됐으니까 시간이 역전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퍼런스 이퀘이션만 보고도 이게 코자리인지 난코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돼. 스테이블 시스템. 스테이블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안정된 시스템. 거기다가 우리는 비보라는 말을 써요. 비보라는 말은 비보라고 읽고 그건 이제 이니셜인데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바운디드 경계가 정해진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그러니까 입력으로 주어지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입력으로 굉장히 큰 태풍이 불면 이건 무너질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하죠. 굉장한 게 뭐예요? 그러는 이제 엄청난 거 말하지 말고 그래도 바운드 된 거. 태풍이 이 정도의 세기로 분다면 출력은 이따만한 크기로 될 텐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한계 내에서 이런 입력에 대해서 이건 견뎌낼 만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량교라고 해서 이제 잠수교, 우리나라는 잠수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충무교라든지 이런 다리를 보면 이게 매달려 있다고요. 양쪽에 매달려 있어서 바람에 의해서 이게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느끼는 사람들은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좀 움찔움찔해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그것도 다 이런 관점에서 스테이블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말하자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는 기껏 해봐야 이 정도의 출력으로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스테이블하다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 비보 스테이블 이렇게 말합니다. 비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비보 스테이블을 그 논리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기 보면 xn이라는 입력값의 크기가 기껏 해봐야 bx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이만한 크기보다 적은 범위에 있다면
무한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측량할 수 없는 거니까. 그때 출력값도 그 어떤 by 그거하고 연관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bx하고 by는 독립적으로 모든 그 출력값이 by보다 적다면 그러면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비보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 리니어 시스템이냐? 당연히 리니어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냐? 당연히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코자리냐 난코자리냐? 코자를 다룰 수도 있고 난코자를 다룰 수 있지만 주로 코자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냐? 당연히 비보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우리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될 테고 해석해야 될 테지만 혹시라도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여러분이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